여러분, 오늘 우리는 비트코인과 암호화폐 시장의 운명을 가를 아주 거대한 분기점에 서 있습니다. 2026년 2월 현재 미국의 수도 워싱턴 DC에서는 총성 없는 전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 전쟁의 중심에는 스콧 베센트 미 재무장관이 들고 나온 일명 클래리티 액트, 즉 암호화폐 시장 구조 법안이 있습니다. 최근 베센트 장관의 발언을 들어보셨습니까? 그 수위가 상상을 초월합니다. 그는 이 법안에 반대하는 일부 크립토 기업들을 향해 니힐리스트 즉 허무주의자들이라고 맹비난했습니다. 심지어 규제가 싫으면 엘살바도르로 떠나라라는 충격적인 말까지 서슴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엄포가 아닙니다. 미국 정부가 이제 암호화폐 시장을 더 이상 무법지대로 두지 않고 달러 패권이라는 강력한 통제 하에 두겠다는 사실상의 선전포고입니다. 오늘 저는 이 클래리티 액트가 도대체 무엇이길래 이렇게 난리인지, 그리고 이 사태를 바라보는 마이클 세일러, 브라이언 암스트롱 같은 구루들의 시각은 어떻게 엇갈리고 있는지 아주 깊이 있게 분석해 드리려 합니다. 당장은 이 규제가 우리를 옥죄는 것 같아 두려울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역설적이게도 이 길이 왜 비트코인을 진정한 황금의 시대로 이끄는 유일한 길인지 오늘 그의 답을 찾아보겠습니다. 먼저 현재 상황의 핵심인 스콧 베센트 재무장관의 의도부터 파헤쳐 봅시다. 베센트 장관은 월가 출신의 아주 노련한 인물입니다. 그가 추진하는 클래리티 액트의 명분은 투자자 보호와 시장 투명성입니다. 하지만 그 이면에는 더 무서운 노림수가 숨겨져 있습니다. 바로 은행 시스템의 보호입니다. 지금 코인베이스 같은 거래소들은 고객이 맡긴 달러 스테이블 코인에 대해 이자를 주고 싶어 합니다. 하지만 베센트와 기존 은행권은 이것을 결사반대합니다. 왜냐하면 테크 기업인 거래소가 은행처럼 예금을 받고 이자를 주기 시작하면 기존 은행들이 설 자리가 없어지기 때문입니다. 베센트 장관이 코인베이스를 향해 니힐리스트라고 비난한 배경에는 바로 이 밥그릇 싸움이 있습니다. 그는 법안에 반대하는 세력들이 규제 공백 상태의 혼란을 즐기며 이득을 취하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베센트는 말합니다. 나쁜 법이 없는 것보다는 낫다. 즉 완벽하지 않더라도 일단 규제에 울타리를 쳐서 이 야생의 시장을 제도권 안으로 강제로 편입시키겠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비트코인과 암호화폐가 더 이상 괴짜들의 장난감이 아니라 월가와 연준이 관리하는 정식 금융 상품이 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렇다면 이 상황을 업계의 거물들은 어떻게 바라보고 있을까요? 여기서 의견이 아주 극명하게 갈립니다. 가장 먼저 반대편에 선 인물은 코인베이스의 CEO 브라이언 암스트롱입니다. 그는 베센트 장관이 지목한 대표적인 니힐리스트 중 한 명일 겁니다. 브라이언 암스트롱은 이 법안이 미국의 혁신을 죽인다고 강력하게 반발합니다. 그는 이렇게 주장합니다. 섣부른 규제는 산업을 해외로 내쫓을 뿐이다. 비트코인과 암호화폐는 그 어떤 국가나 회사도 통제할 수 없는 자유의 상징인데 정부가 이것을 기존 은행들처럼 취급하려 한다면 그것은 크립토 정신의 사망 선고나 다름없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브라이언 암스트롱은 워싱턴을 뛰어다니며 로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는 스테이블 코인이 달러의 지배력을 강화하는 도구가 될 수 있는데 정부가 밥그릇 싸움 때문에 이를 막고 있다고 비판합니다. 코인베이스 입장에서는 억울할 만합니다. 그들은 알트코인 상장이나 디파이 서비스 등 다양한 사업을 해야 하는데 이 법안이 통과되면 손발이 묶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비트코인 맥시멀리스트이자 마이크로 스트래티지의 의장인 마이클 세일러의 시각은 전혀 다릅니다. 마이클 세일러는 아마 속으로 미소를 짓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왜냐하면 세일러에게 중요한 것은 잡다한 알트코인이나 거래소의 이자 놀이가 아니라 오직 비트코인의 제도화이기 때문입니다. 마이클 세일러는 항상 강조합니다. 비트코인은 디지털 자본이다. 그는 비트코인을 디지털 상품으로 규정하고 명확한 회계 기준과 법적 지위를 부여받기를 원합니다. 클래리티 액트가 통과되어 시장의 불확실성이 제거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그동안 규제가 무서워서 들어오지 못했던 거대 기관들의 자금이 쏟아져 들어옵니다. 애플, 아마존 같은 기업들이 재무제표에 비트코인을 담을 수 있게 되고 연기금이 비트코인을 매수할 명분이 생깁니다. 세일러는 최근에 양자 컴퓨터 위협론 같은 시장의 노이즈를 일축하며 미국이 비트코인을 전략적 자산으로 비축해야 한다고 주장해 왔습니다.
그에게 이번 규제 법안은 비트코인이라는 황제가 등극하기 위해 주변의 자본들을 정리하는 대관식 준비 과정처럼 보일 것입니다. 알트코인들이 증권성 시비로 무너질 때 유일하게 상품으로 인정받는 비트코인의 독주 체제가 굳어질 것이기 때문입니다. 아크인베스트의 캐시 우드 같은 기술 투자자들의 입장은 어떨까요? 그들은 양가적인 감정을 가지고 있습니다. 혁신이 저해될까봐 우려하면서도 동시에 명확성 즉 클래리티가 가져올 자금 유입을 기대합니다. 월가는 불확실성을 가장 싫어합니다. 규제가 강하든 약하든 일단 룰이 정해져야 돈을 태울 수 있습니다. 베센트 장관이 밀어붙이는 이 법안은 그 룰을 세팅하는 과정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개인 투자자들은 이 상황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하고 무엇을 우려해야 할까요? 단기적으로는 우려스러운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첫째, 알트코인 시장의 위축입니다. 이 법안이 통과되면 증권성을 가진 수많은 알트코인이 상장 폐지되거나 미국 시장에서 퇴출될 수 있습니다. 코인베이스가 반발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둘째, 디파이 즉 탈중앙화 금융의 겨울이 올 수 있습니다. 정부는 신원을 알 수 없는 지갑과의 거래를 극도로 싫어합니다. 자유롭게 이자 농사를 짓던 시절은 끝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너무 공포에 질릴 필요는 없습니다. 우리는 시야를 더 넓게 가져야 합니다. 베센트 장관의 강경한 태도와 엘살바도르 발언은 역설적으로 미국이 이 시장을 절대 포기하지 않겠다는 의지의 반증입니다. 만약 미국이 크립토를 죽이고 싶었다면 아예 금지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들은 규제라는 틀을 만들어 기어이 제도권 안으로 끌어들였습니다. 이것은 비트코인을 달러 패권의 파트너 혹은 종속 변수로 인정했다는 뜻입니다. 결국 이 거대한 흐름은 제도권 편입이라는 하나의 결론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서부 개척 시대의 무법자들이 사라지고 양복 입은 은행가들이 그 자리를 차지하게 될 것입니다. 낭만은 사라질지 모르지만 시장의 파이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커질 것입니다. 마이클 세일러가 말한 디지털 자본으로서의 비트코인은 이제 현실이 되고 있습니다. 브라이언 암스트롱의 저항은 혁신을 지키기 위한 마지막 몸부림이지만 거대한 국가 권력과 금융 자본의 흐름을 막기에는 역부족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과정에서 합리적인 타협점이 찾아질 것이고 건전한 기업들만이 살아남는 옥석 가리기가 진행될 것입니다. 여러분, 스콧 베센트의 클래리티 액트는 비트코인에게 촉새가 아니라 날개가 될 것입니다. 불확실성이라는 안개가 걷히면 기관이라는 거대한 고래들이 헤엄칠 수 있는 바다가 열립니다. 당장은 규제 이슈로 가격이 출렁이고 시끄럽겠지만 이것은 성장을 위한 성장통입니다. 우리는 지금 역사의 한 페이지를 넘기고 있습니다. 야생의 비트코인이 문명의 비트코인으로 진화하는 순간입니다. 흔들리지 마십시오. 규제는 자산을 더욱 단단하게 만들고 그 단단함 위에 진정한 가치 상승이 찾아옵니다. 베센트의 입법 전쟁은 결국 비트코인의 승리로 끝날 것입니다. 오늘의 분석이 여러분의 투자에 흔들리지 않는 기준이 되기를 바랍니다. 시장은 시끄럽지만 비트코인의 블록은 오늘도 조용히 그리고 확실하게 생성되고 있습니다. 오늘도 긴 이야기 저와 함께 공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